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미방위 소속 유승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법사위에서 맹렬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요한 발표를 해주실 2007년도에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당원으로서 당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특히 최태민과의 30년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내지는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국가 형벌을 받으신 바 있는 김혜호 목사님의 기자회견과 또 오랫동안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연구를 하신 호주 국립대 ANU의 유정성 교수님 그리고 또한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님 같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경신 교수님은 조금 이따가 참여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성명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시고 차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오히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막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초래한 낡은 제도임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진실은 허위사실 공표죄 뒤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지금 참혹합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오히려 징역을 살고 의혹의 당사자는 대통령이 되고 최순실은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을 주물렀습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그 피해는 온 국민이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 대한 의혹의 일부라도 제대로 이미 진작에 밝혀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국정농단은 그야말로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검증조차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 모자이크를 지닌 사람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해서 단죄를 당하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될 수도 있는 합리적 의심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진실이 발견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의 20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도록 하고 후보자 비방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징역형을 폐지하는 데까지 지금 제안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232만 촛불민심의 요구는 단순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유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더 이상 객체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232만 촛불민심 수용의 첫걸음은 이미 그 해악이 명명백백하게 증명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폐지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회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이번 임시회 중에 최우선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를 다뤄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 중에 반드시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박경진 교수님 함께 참여를 했고요.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님께서 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김혜호 목사님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은평갑 출신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최근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십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애초부터 제대로 검증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든지 후보자 비방죄를 동원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병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와의 관계라든지 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들이 한 번도 제대로 점검되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와 같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검토와 입법적 개선을 위해서 유승희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혜호 목사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김혜호 목사님께서 베트남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성북갑의 국회의원이신 유승희 의원님에게 약간 깨어있는 의원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분이 계심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와주신 우리 세월호에 아주 선공장에 쓰셔서 일을 많이 해주신 박주민 의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난 다음에 대가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는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대가는 진실에 말하는 고통보다 더 크고 감당할 수 없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역사가 만들어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저희가 진실을 말했을 때 한마디로 천벌받을 소리라고 잘라버리고 입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감옥에서 반년 세월을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나오니까 이제 세상은 좀 저를 범법자로 범죄자로 만들어서 한 세월을 고통 속에 살게 했고,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2012년 대선 때 TF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2의 김해호를 막자는 취지로 제일 먼저 나를 추적하고 나로 하여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외국 땅으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년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오늘날 그때 지금 유승희 의원님, 지금 또 박수민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셨더라면 참 저의 보호막이 될 텐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 두 분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명예훼손 및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국가의 형벌과 최순실에게 당한 저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당원으로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최태민과 30년간의 얽힌 문제들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1.6 이후 최태민 일가와 그 일파가 유경재단, 영남대 등과 관련한 언론과 당시 관련자의 증언, 박근혜 후보의 언론 인터뷰 등을 지켜보면서 그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후 대통령으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각 후보에 대한 검증을 공식적으로 취합해 국민 앞에서 이를 검증하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최태민과 관련해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유경재단과 영남대와 관련해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정식을 가지고 요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관련 내용만을 접수할 경우 일개 개인의 문제 제기를 당리당락에 의해 무시되거나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지금은 거의 사실로 판명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충분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박근혜 캠프 쪽에서 공문서 불법 유출, 상대 후보 비방 등의 죄로 저와 아주 순박하고 영원히 맑았던 이명규 씨를 고발했습니다. 저의 박근혜, 최태민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검찰이나 법원 그 어디서도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상대에 대한 비방 등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모든 게 기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 등의 비리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찾을 수 있었으나 오로지 고발인의 명예훼손에 법적인 보호나 사용만이 가능하였고 공직자, 특히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의 근본적 문제나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검증은 불변이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은 이미 거대한 권력의 중심이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은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개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문제 제기자나 제보자는 명예훼손 또는 상대 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되고 이는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자나 증인들이 법의 심판이 들어와 숨어버리는 악순환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악순환에 의해 은폐되었던 사실이 순식간에 터져나오면서 현직 대통령을 전국민 대다수가 부정하고 정치권, 언론계 모두가 금치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2007년 아니 그 이전에 저 김혜호가 아니라 누군가가 최태민, 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 정치권, 언론, 법조계가 합리적 의심으로 공론화되고 이에 제2의 김혜호 등이 사실을 알렸다면 그때 두려움에 숨었던 최태민의 아들, 최순실의 지인, 또 다른 고영태 등이 증언하였다면 지금의 이러한 국정 파탄, 헌정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은 과연 우리가 선출했을까요? 전 법을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늙은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혹은 한 국가의 공인은 이미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국민을 웃게도 할 수 있고 울게도 할 수 있고 때론 정파나 개인적 의지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개 개인을 한순간에 파멸시키거나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국민은 그 사실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공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엄격하고 엄중한 도덕적 잣대와 자질 검증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의심가는 조그만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여건이 이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국가의 형벌을 받았을 때 저는 국가의 큰 힘 앞에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는 이전의 발음은 한때 재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법의 심판에서 제 자신을 어떻게 변명하고 이 구치소를 나갈 수 있을까는
비겁한 한 일이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몇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00가지의 허위 사실 중 한 가지의 진실, 사실을 우리가 지난 40년간 모르고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초래한 국가적 손실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회되기 어렵고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은 온 국민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구든 보잘것없고 미약한 일개 개인도 알고 있거나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세상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과 박준일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셔서 국민들이 투명한 세상, 좋은 세상, 저 강화문에 추위에 나와서 감기에 걸리고 그래도 촛불을 들고 울부짖는 국민들의 가슴을 2007년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제2의 김대엽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2의 김대엽이도 아니었고 진실 하나를 말했는데 임덕원 서울구치소에서 반년의 세월을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의원님과 또 이 자리에서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우리 기자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뒷얘기는 집담회 형태로 해서 이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신 교수님께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과 또 현재에 있어서의 이 개혁 입법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지 내부에 보면은 여기 1995년부터 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전수조사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또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하게 말을 한 사람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그 논거는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이 진실이 이길 수 있도록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에 조금이라도 허위인 것처럼 보이는 말들을 의혹의 근거가 미약한 의혹 제기가 있을 때 의혹의 근거가 미약한 것들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거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가 그렇게 기능을 해왔는지 저희가 1995년부터 2015년 사이에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재판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전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그 보고서 요약문입니다만 셋째 줄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 표 오른쪽 하단에 보면 표 4를 보시면 그 해당 기간 동안에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이 850건이 있었고 후보자 비방죄 사건이 719건, 그래서 합해서 156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가 누구를 공격했을 때 기소가 되고 재판이 열리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그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90.3%가 허위사실 공표죄 기소 및 재판의 90.3%가 보수당 대선 후보를 공격했을 때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에는 대선의 경우에 80.3%가 보수당 후보를 공격을 했을 때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보수당 후보를 공격했느냐, 그 진보적인 후보를 공격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 기소 및 재판 건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즉 90.3%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의 경우에 대선과 관련해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의 145건 중에 90%가 보수 후보를 공격했을 때 기소 재판이 이루어졌고, 후보자 비방 대선 때 후보자 비방 320건 중에 80.3%가 역시 보수 후보를 공격했을 때 이루어진 기소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표 여섯 번째 표 6를 보시면 2002년, 2007년, 2012년도 대통령 선거 시 그 여당 후보를 공격했을 때와 야당 후보를 공격했을 때 그 기소 재판이 이루어진 그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당연히 여당 야당이 갈립니다. 그래서 2002년도 선거 때와 2007년도 선거 때는 여당이 진보적인 후보였고, 2012년도에는 보수 쪽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표 6을 보시면 2002년도에,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여당 비율을 보시면은 2002년도에 역시 당시 여당이었던 그 진보 쪽 후보를 공격했을 때 재판이 이루어진 비율이 76.5%로 역시 더 높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때는 여당이 2007년도 선거 때도 여당이 역시 진보 쪽이었고, 야당이 보수 쪽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14.5%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뒤집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역시 보수 쪽 후보를 공격했을 때의 그 기소 재판 비율이 85.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이 보수 쪽 후보를 공격했을 때의 기소 재판 비율이 87%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 6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는 보수 후보를 공격했을 때의, 그러니까 전체 후보자 비방죄나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 중에서 보수 후보를 공격했을 때 이루어진 기소 재판의 비율이 80% 90% 이제 높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 당선된 후보를 공격했을 때의 기소 재판 비율이 역시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더 또 재밌는 것은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마찬가지 그 편향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2002년도의 유죄율을 보면 오직 노무현 당선자를 공격했을 때의 유죄율은 53.9%로 낮은 편이고, 보수 쪽 당선자를 공격했을 때는 84.6%, 66.2%로 유죄율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계속해서 그 편향을 보여주고 있고, 즉 보수 쪽 후보를 공격했을 때 기소를 많이 하고, 그 법원은 그 편향을 노무현 당선자 공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완화를 시키지만 2007년도, 2012년도 선거에서는 그 완화를 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실제로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가 그렇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경신 교수와 유정성 교수가 공동으로 1995년도부터 2015년까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전수조사에 관련된 지금 말씀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보충 설명이나 김혜호 목사님에 대한 질의응답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로 옮겨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 대표실입니다. 원래 원내대표실이었는데 당 대표실로 긴급하게 지금 장소가 변경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긴 시간 동안 많이 취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